안녕하세요, 여러분. 2021년도 제5회차 생산 2급 이론 기출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문제 한번 풀어보고 오셨나요? 어떠셨어요?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무난하게 풀이가 가능했었을 것 같은데 그건 선생님 생각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분명히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100점을 맞기가 사실 어렵죠. 그죠? 그래서 어떤 한 부분에서는 내가 좀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한 부분은 내가 너무 빨리 습득해 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풀이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답이 난 내용을 피드백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네. 자, 오늘 바로 이 시간에 그 오답 난 부분들을 다시 체킹함으로써 내 것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아래 하단에 여러분 링크가 뜨죠. 그쵸? 클릭해 주시면 여러분들 우리 기출문제 다양한 문제들을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실 수 있고 다운로드도 쉽죠. DB와 기출문제를 바로 한 번에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풀이 설명도 이론만 듣고 끝 하시면 안 되겠죠. 실무도 여러분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하셔서 학습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자,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ERP 도입의 예상의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묻습니다. 자, ERP 도입의 예상의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실 이 문제는요,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는 문제다 보니까 여러분 보자마자 답이 툭 하고 튀어나왔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보시면 1번, 사이클 타임이 증가가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도입을 했는데? 여러분 감소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따라서 사이클 타임이 증가가 아니라 감소라고 여러분 써주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 올바르지 않은 거 1번 바로 튀어나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고객 서비스 개선, 그 다음에 통합 업무 시스템 구축, 최신의 정보 기술 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바로 2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2번으로 가보면 다음 ERP에 대한 설명 중에 가장 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면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경영정보 시스템이다. 맞는 이야기죠. 자, 기능 최적화해서 전체. 자, 뭐에서? 기능만 최적화해서 전체 최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훌륭하죠. 맞는 이야기예요. 딩동댕. 자, 인사, 영업, 구매, 생산, 회계 등 기업의 업무가 통합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죠? 맞는 이야기. 모든 사용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사용자들은 사용 권한이 없어도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아니겠죠. 그리고 우리 생각해 보세요. 사용자 권한이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사용자 권한 설정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따라서 사용자 권한 설정하고, 그쵸? 권한을 줘야지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 메뉴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죠? 따라서 여러분 이런 말편이 틀렸죠. 모든 사용자 다 볼 수 있게끔 오픈하겠다? 올바르지 않다. 답은 몇 번? 4번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라고 체크하실 수 있겠죠. 자, 문제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ERP 구축의 절차 중에 구축 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어요. 모듈 조합화 아주 대표적이죠. 그죠, 여러분? 출력물 제시. 맞아요. 패키지 설치. 선생님 패키지 설치는 그렇죠. 우리 어디에서 했었죠? 구축 단계가 아니라 설계 단계이죠. 그렇죠? 이렇게 바꿔놓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추가 개발 수정 기능을 확정시킨다 라고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어때요? 네, 구축 단계에서 해당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듈의 조합화, 출력물 제시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같은 거 끝나면 뭘 한다고 했죠? 이렇게 추가 개발 또는 추가 개발 끝나면 이제 또는 뭘 해줘야 돼요? 수정해야 될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확장. 다 맞는 얘기죠? 네.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3번이었습니다. 패키지 설치는 설계 단계에 해당합니다. 자,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중 ERP와
CRM이에요. 이 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하고 물어요. 자, ERP와 CRM은 여러분 그간의 통합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ERP 시스템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백오피스 시스템이다. 맞는 얘기죠. 자, CRM은 여러분 고객 대응 활동, 그렇죠. 그 지원하는 뭐예요? 프론트 오피스 시스템입니다. 맞는 얘기죠. 그죠? 선생님 다 맞아요? 4번 읽어볼까요? 자, CRM 시스템은 조직 내에 인적 자원을 축적하고 있는 개별적인 지식을 체계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CRM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쵸,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KMS 이렇게 앞글자 따서 넣어주셔야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 친구는 뭘 얘기하는 것이다? 지식관리. 그쵸?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지식관리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다. 고객관리 쪽이 아니라 지식 관리 시스템 이렇게 써드리면 될까요? 네, 이렇게 써놓고 바꿔놓아야죠. 이렇게 약어로 얘기할 때는 KMS라고 표기하죠. 자, 따라서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라고 처리하고 마무리. 5번. 자, 5번부터가 바로 여러분 생산에 대한 문제죠. 자,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를 들었어요. 자, 밥솥을 공장에서 5명이 작업자가 8시간 그쵸? 들여서 이게 뭐예요?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쵸, 여러분?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이야기. 이제 뭐 얘기하는 거죠? 생산성에 대한 이야기 해보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5명이 8시간 작업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몇 개를 만들었다고요? 600개. 아웃풋으로 600개가 만들어졌대요. 그러면 5, 8에 40. 그죠? 600개 했어요. 그럼 600 나누기 40은 생산성이 바로 나오게 되죠. 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죠. 자, 그럼 6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자, 실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의 BOM으로서 밑줄, 주로 설계부서의 땡글땡글 설계부서에서 사용되고 기능을 중심으로 작성이 되고 있대요. 이런 BOM은 뭐라고 합니까? 엔지니어링 BOM 이렇게 공부했던 거 기억해요? 그렇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마무리가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퍼센테이지 BOM 나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제품이나 이런 제품 또는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양을 뭘로요? 백분율로 표현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퍼센테이지 BOM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키워드적으로 이 포인트를 잡아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문장을 달달달달 외울 수 없으니 키포인트를 잡자. 이렇게 학습을 해주면 바로 직결이 되니까 답이 고르기가 쉽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프로덕션 BOM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프로덕션 BOM이나 매뉴팩처링 BOM이나 똑같은 말이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매뉴팩처링의 BOM에서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쓴다고 했어요? 관리부서 및 현장에서, 생산 현장에서 많이 쓰인다라고 얘기했고요. 그쵸? 네. 그때 MRP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BOM입니다. 라는 말표현까지 곁들여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Manufacturing, Production BOM 이 친구들을 설명할 때는 그런 말표현이 언급이 될 것이다. 그쵸? 우리 개념 설명했던 그때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시면 조금 더 쉽게 도출이 가능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7번. 뭐가 나왔어요? 채찍 효과의 관리 방식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리드 타임을 어떻게 해줘라? 감소시켜줘야 한다. 단축시켜줘야 하는 것이다. 빠릿빠릿해야지 우리가 이런 채찍 효과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쵸? 자, 2번 가격의 인하. 여러분 가격 인하가 채찍 효과의 관리 방식인가요? 옳지 않죠?
그쵸? 이거를 다시 수립해라고 그랬어요.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수립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줘야지. 무조건 여러분 어때요? 할인해주겠다? 이 방식은 옳지 않죠. 그쵸? 운영 효율성을 증대시켜 줄 것이고 공급망의 목표와 인센티브를 조정해 줘야 한다. 또 이런 부분들. 정보가 어때야 되겠죠? 정확해야 된다. 정보가 정확하다면 불확실성에 대비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정확성을 향상시켜주면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엄청난 걸 만들어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다라면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해줘야죠. 이런 말표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다. 그쵸? 그래서 정보의 정확성을 향상을 시켜줘서 어떻다? 불확실성을 제거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중에 또 추가적으로 언급될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본 거죠. 그쵸? 네. 또 하나, 채찍 효과의 여러 관리 방식으로는 뭐가 또 언급이 많이 돼요? 그렇죠. 파트너십. 파트너십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여겨지죠. 그래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그 관리 방식 중에 하나로 언급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상기시켜주면 정답은 2번입니다. 라고 빠르게 답을 도출하실 수가 있게 되죠. 그렇죠? 자, 선생님 예측의 7단계 이렇게 자주 나올 거였어요? 네. 맨날 여러분 예측의 7단계가 순서로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쵸 여러분? 7단계가 나왔어요? 이러는데 나왔었잖아요 여러분.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제는 어떻다라는 거죠? 그냥 7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예측의 목적과 용도를 정하고 그쵸?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측 대상의 품목과 그쵸? 그 단위 같은 것들을 결정해 주자. 그렇죠? 세 번째, 그 다음 여기 나와 있어요.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예측 기간을 선정을 해줘야 되겠죠? 네. 네 번째, 왜? 예측 기간을 선정. 장기로 할 건지 단기로 할 건지 이런 얘기 했던 것도 기억이 나실 거고요. 네 번째, 적합한 예측 기법을 어떻게 준다? 선정해 줘야 한다. 라고 얘기했었던 거. 그러면 그에 따라서 다섯 번째,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야 하죠. 그쵸? 여섯 번째, 예측을 시행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이 뭐예요? 예측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쵸? 네. 요런 내용들을 다뤘었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7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거 뭐가 있었어요? 예측에 대한 추정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죠 여러분?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 벌써 1단계부터 여러분 7단계까지 다 읊어드렸어요. 그러면서 없는 것을 재빠르게 눈으로 찾아주셨을 거예요. 자, 9번 문제로 넘어가 봐도 되겠습니다. 자, 흐름 생산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주어졌어요. 첫 번째, 한두 종류의 원자재가 파이프라인 그렇죠. 요거 나왔어요. 파이프라인을 타고 공정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죠? 플로우시업에 대한 이야기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액체, 기체 혹은 분말 성질을 가진 석유, 화학가스, 음료, 주류, 철강 등의 제품이 적용이 된다. 맞는 이야기. 그죠? 많은 작업자가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작업해야 한다? 플로우시업에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전문적인 작업자들이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작업할 시간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쵸? 이 얘기 올바르지 않죠. 그쵸? 그래서 자동화가 그러니까 빠르게 지나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굉장히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플로우시업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작업자가 필요하지 않다. 더더욱이. 그쵸?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맞아요. 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그쵸? 자, 반복 생산보다 더 많은 자동화가 이루어져 있다. 여기 있네요. 그죠? 네.
따라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몇 번입니까? 라고 하면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라고 처리하실 수 있어야겠죠. 자, 이번 10번에서는 무엇을 말했나요? 총괄 생산 계획 전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못 설명한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어요. 자, 총괄 생산 계획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여러분, 총괄 생산 계획 전략에는 뭐가 있었죠? 지금 첫 번째에서도 보였던 그 단어를 볼 수 있어요. 하청.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죠. 뭐 조업 시간을 늘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렇죠. 생산율을 조정한다. 그 전략 중에 하나였죠. 하청, 생산율 조정.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재고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재고 수준을 조정하자. 있었죠? 네. 마지막, 고용 수준의 수요가 늘면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수요가 줄었냐 늘었냐에 따라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고용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용 수준의 변동. 이 네 가지가 바로 전략 네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전략 네 가지 다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하청, 생산율 조정, 재고 수준 조정, 그죠? 그 다음 또 마지막 고용 수준 조정까지. 이렇게 총 네 가지가 다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네 가지가 언급되는 것 중에 틀린 설명이 있다는 거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생산 능력이 모자랄 때 하청을 줘야 하는 것이다. 오, 맞는 얘기죠. 딩동댕. 생산율이 올라가면 조업 시간을 늘려야 하는 것이다. 그렇죠? 맞는 얘기죠. 자, 제품의 수요가 증가에 대비하여 일정한 재고를 유지해야죠. 그렇죠? 맞는 얘기예요. 자, 고용 수준의 수요가 늘면 해고 비용을 준비합니까? 아니겠죠. 뭘 해줘야 될까요? 더 고용을 해주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요가 늘었으니까 이런 해고 비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줘야 되겠다? 부족한 수요가 늘었으니까 뭘 해줘야 돼요? 부족 인원들을 증가시킬 수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쵸? 그래야 증가시킨다? 더 고용시킨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쵸? 그러면 이런 부족 인원들을 추가 고용을 시키려고 해줘야 되겠죠. 그죠? 고용을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반대로 여러분 막 지금 수요가 늘고 있는데 고용 수준의 수요가 늘고 있는데 해고, 퇴직 수당을 많이 지급해야 할까요? 아니다. 그쵸? 이는 이렇게 해고 비용이나 퇴직 수당을 많이 지급해야 한다라는 것은 뭐가 했어요? 수요가 줄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11번 넘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10번의 답 4번 체크해주고 1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공정관리의 목표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하고 묻습니다. 자, 첫 번째, 작업자 대기 시간의 최소화로 설비 가동률을 향상시킨다. 그렇죠. 왜 문제 읽자마자 바로 나오죠? 그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최소화시켜야 되겠죠. 대기 시간이라든지 설비의 유효 시간들을 줄여서, 그죠? 유효 시간을 최소화시켜주면 가동률이 향상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죠?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기계 가동률을 최대화해서 원가를 증가시킨다? 여러분, 기계 가동률을 최대화시키면 원가는 감소될 수 있죠. 그쵸? 이렇게 바꿔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제공품을 최대화해서 여러분, 제공품 만들다 만 것은 최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겠죠. 다 만들어진 제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공품은 아직 미완성된 제품이에요. 미완성된 그런 제공품은 최소화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최대화는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죠. 인력 이용률을 최소화해서 원가를 어떻게 한대요? 여러분, 인력의 이용이에요. 이용률. 이용률은 최대화를 시켜줘야 되겠죠. 최대치를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쵸? 인력의 낭비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적게 쓸 거야 라는 얘기인데 그거 올바르지 않죠. 이용률을 최대화해서 원가를 감소시킬 수 있게 되겠죠. 그래야지. 그죠? 여러분, 인력 이용률을 적게 최소화하게 되면 원가는 증가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4번도 틀렸구나. 이렇게 바르게 고쳐놓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가장 적합한 건 정답은 1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베스트죠.
자, 문제 12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어요? 네. 자, 공정 분석에서 사용되는 공정 중에 여러분 계획적인 보관이며 빠져봤자. 다음 공정인 가공 조립으로 여러분 허가 없이 이동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계획적인 보관인데 허가 없이 움직임이 금지되어 있어요. 이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장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래요. 여러분 운반은 뭐예요? 이 한 작업장에서 타 작업장으로 옮겨가는 것을 운반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여러분 이런 거 물어볼까요? 가공을 하기 위해서 가까운 작업대로 옮겨놨어요. 쌓아두었어요. 이런 거 어때요? 운반인가요? 아니죠. 그런 걸 뭐라고 하죠? 가공의 일부로 본다라고 선생님이 강조 되게 많이 했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다. 그죠? 이런 것들을 조금 캐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잘 나올 것 같은 거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사실은.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좀 살펴보고 나머지 다른 것들은 여러분 뭐 가공이다 이런 것들 다 알잖아요. 가공은 뭘 얘기한다고 했어요? 최종적인 목표 달성이에요. 그러니까 대상물을 여러분 어때요? 목적에 적합시킨다. 이런 말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유일한 상태. 그렇게 그러면서 빠짐없이 나오는 거 변질, 변형 이런 말 표현도 같이 나오죠. 뭘 설명할 때? 가공을 설명할 때. 그쵸? 자, 13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보기에서 가로 안에 해당하는 기역과 니은에 그죠? 바르게 짝지어진 거 골라주세요. 공정분석 얘기하네요. 뭐가 출고되면서부터 뭐가? 원재료죠. 원재료가 출고되면서부터 제품으로 출하될 때까지 다양한 경로에 따른 경과 시간과 이동 거리를 뭘로요? 선생님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여기에다 반짝반짝 했었던 거 기억해요. 그쵸?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거 공정, 도시, 기호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기억의 원재료. 그쵸? 기억의 원재료, 니은의 공정, 도시. 답은 몇 번입니까? 라고 하면 답은 3번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쵸? 이렇게 가로치기 같은 거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다. 자, 14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공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골라주세요. 그쵸? 네. 자, 공수에 대한 게 뭡니까? 라고 하면 공수라는 것은 여기 답이 나와버렸어요. 시간 단위로 몰려 작업량을 표현한 것을 얘기했었죠. 그것을 의미한 것이다. 자, 이 세 가지가 있었던 것도 기억하십니까? 네. 세 가지가 뭐가 있었죠? 인일. 그쵸? 인시, 인분 있었어요. 여러분, 인월 어때요? 인월. 없었죠. 그쵸? 이런 거 없었다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인월 없었고요. 또 뭐가 없었어요? 인초 이런 거 있다 없다? 인월, 인초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쵸? 세 가지 언급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공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게 처리한 것은 3번이 올바른 표현을 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공수에 단위로는 뭐가 쓰여있다? 인일, 인시, 인분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고 이런 친구들은 본 적 없어요. 그래서 공수 단위로 여러 번 사지선다형의 언급이 나오고 아닌 것을 하나 고르시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 조금 챙겨놓자고요. 챙겨놓으면 다음번에 시험 문제가 그렇게 출제가 되면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답을 골라낼 수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해놨으니까 조금 더 쉽게 느껴지는 거죠. 그쵸? 자, 15번 간트 차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간트 차트로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정보 뭐가 있었죠? 각 작업의 완료 시간을 알 수 있었다. 전체 공정 시간 알 수 있었나요? 네, 알 수 있었죠. 그쵸? 자, 그리고요. 이렇게 전체 공정 시간도 알겠고 각 작업의 완료 시간을 알 수 있으니 그 다음에 그렇죠. 시작 시간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이런 말 표현 없었어요. 효율성을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없었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어야겠어요? 3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충분히 3번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뭐 간접 차트로 알 수 있는 거 대표적으로 만약에 이 친구가 아니라면 뭐가 있었어요? 라고 한다면 작업자별, 부문별 그런 업무에 대한 성과를 비교할 수가 있었죠. 그쵸? 네, 상호 비교가 가능했다라는 게 하나 더 있었어요. 열거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교재 한번 살펴보시면 그 내용이 더 있을 겁니다. 그 내용 빼고 효율성으로 집어넣어서 시험 문제 낸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물론 왜 그러냐, 왜 어렵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요 말 너무 많이 쓰이거든요. 지금 우리 한두 번 본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얘만 바꿔놓은 거예요. 그쵸? 16번 특정한 작업장에 능력 이상의 부하가 적용돼서 공장 전체 흐름을 꽉 막고 있어요. 그쵸?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병목, 그렇죠. 병목 현상이다. 그죠? 바틀렉이다. 이런 말표현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있네요. 바틀렉 오퍼레이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로 공정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네. 자, 좋아요. 이렇게 이러면 직관적으로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서 사실은 이번에 시험 봤을 때는 그닥 그렇게 많이 어렵다라고 느끼지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보면 시험이 굉장히 우리 그 수험자들이 굉장히 빠르게 시험을 보시고 그죠? 주무십니다. 좀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빠르게 봤어요. 그래서 무난하게 풀었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자, 17번 가보도록 하죠. 자, AJ 에로우에 뭐래요? 재고 보유 동기가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봤더니 거래 동기, 소유 동기 있었나요? 소유 동기? 땡, 없었죠. 거래 동기 있었고요. 예방 동기 있었고요. 투기 동기 있었어요. 그쵸? 차라리 소유동기 말고 너무 대놓고 저 여기가 답이에요. 저 여기 답 여기 있어요. 손 들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차라리 약간 헷갈릴 수 있게 이해상동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장난 아닌 장난을 좀 쳐놓으면 더 헷갈렸을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이렇게 잘 답을 찾아오셨을 것 같거든요. 거래 동기 같은 경우는 이런 말 표현을 많이 쓰죠. 사실 이렇게 심플한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지만 이런 보기 박스 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아래 보기는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거고 기출을 봤을 때 이런 형식의 문제가 더 많았는데 심플 그 자체다 이렇게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순 없고 거래 동기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얘기했었습니까? 자, 수요량을 미리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치차기가 시간적인 변화를 이룹니까? 이루지 않죠. 변하지가 않아요. 가치체계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때 내가 재고를 좀 보유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가지고 있는 게 거래 동기라고 얘기했었고요. 예방 동기라는 건 뭐였어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내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 그죠? 그래서 투기 동기는 뭡니까? 가격이 막 뜰 것 같아, 변동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예측을 하고 보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투기 동기라고 합니다. 그죠? 네, 이렇게 조금 이 뜻을 자꾸 상기시켜가면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네, 그래야 대비가 되죠. 다음 시험 문제도 똑같이 이렇게 눈에 이렇게 탁 튀어나올 수 있게끔 무조건 쉬운 문제만 출제된다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조금 꼬집어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18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페이지래요. 자, 가정용 정수기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대표 품목 A의 가격은 1,000원이고
연간 수요량이 몇 개? 1000개라고 한다. 주문 비용은 매 주문당 여러분 1000원이 들 거고요. 단위당 재고 유지 비율이 20%네요. 그죠? 경제적 주문량, 뭐 발주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EOQ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선생님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죠? PI는 ED, CP 이렇게 좀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여러분 다 준다. 이 안에 들어갈 요소를 다 주고 있죠. 가격, 그죠? 재고 유지 비율, 그죠? 그 다음에 수요량, 그죠? 그 다음 뭐요? 이 주문 비용까지 다 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 PI는 EDCP 너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기출 문제를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풀다 보니까 사실 EOQ가 어렵지가 않더라. 왜? 변형이 없어요. 변형이 없죠. 있는 그대로를 다 넣을 수 있게끔 요소를 안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그쵸? 그대로 문제풀이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여러분 가격이 어땠어요? 1000원이었죠? 단가 1000원이고요. 곱하기 재고 유지 비율이 20%니까 0.2라고 표기해 볼게요. 네. 2 곱하기 여러분 수요량이 몇 개죠? 연간 1000개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에다가 주문 비용이 얼마라고요? 단위당 주문 비용이 1000원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1000원입니다 라고 쓸 수 있죠. 그쵸? 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곱하기 해보시면 여러분 요게 답이 나와버렸어요. 200에 0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쵸? 네. 그럼 이렇게 놓으면 10,000원이다. 만. 선생님 계산기는 들고 그죠? 계산기는 들고 제가 안 썼네요. 200에 나누기 200 해보세요. 그럼 만이 뜨죠. 계산기에 만이라고 뜹니다. 이 만이라고 이렇게 계산기의 창에 10,000원이라고 뜨게 되면요. 밑에 루트키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만이라고 떠있는 그 순간 루트키를 눌러보시면 요게 요렇게 바뀌죠. 100 숫자가 100이라고 바뀌어요. 그쵸? 따라서 경제적 주문량, 경제적 발주량은 몇 개인가요? 네, 100개입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는 거세요. 선생님, 이건 좀 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연습을 많이 했다,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봤다라고 하면 사실 EOQ 문제 푸는 거 어렵지 않을 거라는 거죠. 계산하는 문제들이 하나같이 다 뭔가 굉장히 변형을 주거나 못 풀어야 되는데 우리 수험생들이 못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출제하는 게 아니라 출제하고 풀이를 가능하게 하게끔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의 노력이라고 한다면 요거 PI는 EDCP 요것만 기억하고 계셔도 여러분 술술 풀리게 되더라. 연습 몇 번 우리가 기출문제 적어도 5회차 이상은 풀고 들어가신다라고 한다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 답을 도출하게 되죠. 그죠? 이번 회차 때는 뭐 계산하는 문제가 정말 많이 없었어요. 생각보다 너무 없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계산 문제가 많지 않으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근데 계산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답을 도출할 수 있게끔 해주는 하나의 보석 같은 아이이기도 해요. 네. 내가 뭐를 알고 있다면 상식만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숫자 나오면 어려워 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 풀어내실 수 있으세요. 자, 19번 가봅니다. 다음, 자재 소유 계획에 대한 개념 중 내용이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재 관리 및 재고 통제 기법으로 비반복적인 생산에 적합하다. 이 말표현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그쵸? 맞는 이야기예요. 주문과 생산 계획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적합합니다. 그쵸? 소요 자재의 주문량과 주문 시기를 결정할 수 없다. 아니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종속 수요를 갖는 그 자재는 완제품의 뭐가요? 생산 계획에 따라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소요 자재의 뭐요? 수량, 그죠? 수량 그리고 조달 시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뭘 하기 때문에 주문량, 주문 시기 이런 것들을 뭐 할 수 있죠?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지 맞는데 결정할 수 없다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이 옳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소요 자재의 주문량과 주문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자, 많은 단계를 갖는 자재 명세서나 로트 크기가 큰 경우에 적합하다. 네.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게 몇 번입니까? 라고 했더니 정답은 3번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로 넘어가 볼 건데요. 다음 중 계략 능력, RCCP 얘기하는 거죠. 러프컷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RCCP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계략 능력 요구 계획이라고 얘기하는 내용으로 올바른 것을 골라주세요. 올바른 거 골라주는 거예요. 자, RCCP는 MRP에서 생산한 MRP에서 생성한 발주 계획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수단이다. 이게 여러분 RCCP였어요? MRP 하면 뭐 떠올랐어요? CRP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바꿔주셔야겠죠? 그쵸? 네. 자, 이렇게 RCCP는 MPS와 제조 자원의 제원 간의 그 크기를 비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맞아요, 여러분? 옳지 않죠. 그쵸?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이거 여러분 RCCP는 MPS와 제조 자원 간의 크기를 비교해서 라고 바꿔놓으셔야겠죠. 이거 여러분 비교하지 않는다. 이거 올바르지 않잖아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써있는 건데 왜요? 라고 생각하셨을까봐 덧붙여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제조 자원 간에 이렇게 바꿔놓으셔야죠. 크기를 비교하여 자원 요구량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바꿔놓으셔야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올바르지 않으니까 고쳐놓으실 거고 RCCP는 MPS가 주어진 여러분 자, RCCP, MPS가 주어진 제조자원의 용량의 초과 여부를 계산하는 것이다. 적합하죠. 아주 올바른 거. 3번밖에 없죠. 그쵸? 4번이요. RCCP는 생산 능력 측면에서 MRP의 생산 가능성을 검토한다. 생산 능력 측면에서의 MRP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해서 생산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 여부 판단하고, 그죠? MRP가 생성한 그 발주 계획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여겨지는 게 RCCP인가요? 그건 무엇에 대한 이야기죠? 요 설명이 아니에요. CRP에 대한 설명이죠, 그 친구는. 그쵸? 네. 그래서 고쳐놓으셔야 돼요. 요렇게. 설명을 올바르게 고쳐주실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죠? 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라고 답을 도출할 수 있겠죠. 됐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어요. 어때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조금, 이번 회차는 조금 쉽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어요. 너무 쉬웠나요? 조금 뭐 계산하는 문제도 많이 없고, 그쵸? 그냥 되게 간략하게 직관적으로 나오는 답들이 꽤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다 손쉽게 문제를 풀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문제 정도는 물론 사람이니까 실수로 틀렸을 수도 있겠고요. 아, 나는 이 부분을 정말 놓쳤네 라고 하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강의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부분,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 부분만 들어가셔서 캐치하셔서 그 부분만 들으셔도 돼요. 왜냐면 다른 건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다른 내용도 나는 지금 기출이 처음이다 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아래 하단에 여러분 뭐가 떠 있어요? 링크가 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하단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도 여러분 어떤 단서를 하여 어떻게 매뉴얼로 찾아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는 어떤 매뉴얼과 어떤 매뉴얼을 같이 비교해서 풀어야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의 얘기들, 그 다음 아주 깨알 같은 그런 꿀팁들을 준비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지만 소중한 꿀팁들을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운로드도 좋고 여러분 다운로드가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한번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해주시고 DB도 복원하셔서 많은 양을 풀어보시면 풀어보실수록 정말 여러분 능력이 향상된다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많이 이용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모두 풀어봤으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겁니다. 그쵸? 네. 자, 여러분 지금도 항상 열심히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응원하고 또 응원합니다. 시험 전에 많이 떨리죠? 떨리는데 그래도 좀 평정심을 찾고 아니야, 나 조금만 그쵸. 침착하게 문제 풀고 나가자. 이런 마인드로 시험장에 가셔서 모든 내용을 쏟아붓고 돌아오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만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